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시온연구소 오늘 이 시간에는 옆집 언니 코칭 살롱 10번째 시간으로 교실에서의 창의성 개념을 어떻게 확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4가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챕터 9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 책에 있는 내용,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이 내용은 사실 몰라도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뭔가 창의적인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론이 필요하다면 그게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책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을 조금 요약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하면 먼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나중에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창의성은 문제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은 빈곤층이 많이 있는 학교나 학업 성취가 좀 낮은 그런 곳에서 이런 개념을 발견하기도 한다라고 이제 학자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창의적이고 확산적인 사고를 개발하는 기회가 있는 곳과의 교육적인 불평등 상황에 놓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창의성을 신장시키고 도와줄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교사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는 과정에서는 학생의 창의성을 신장시킬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어떠한 이런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많은 교사는 교육과적 압력에 압도되어 창의성 신장 대신에 더 수렴적이고 기술 훈련식의 접근에 근거한 수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이 학자에 따르면 중등학교 예비교사는 일반적으로 수업 토론 중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독창성이 부족한 학생들의 반응을 더 선호한다. 교사는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우수한 잠재성이 있지만 누구도 예상 못한 반응을 보이는 학생의 행동은 과제와 무관한 행동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창의성이란 단순히 무제한적 독창성만이 아닌 독창성과 적절성의 결합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교사는 교육과정에 설정된 기준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실제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특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과제, 활동 혹은 학생의 독창적 아이디어, 신기한 산출물, 독특한 성취의 적절성과 창의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적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창의성 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창의성을 신장시킬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창의적인 인물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2가지 유형을 떠올린다. 첫 번째는 놀랄만한 새로운 업적을 이룬 전설적인 선구자들, 몇 명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죠. 또는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들, 예를 들자면 독특한 방식으로 교실을 장식하고 게시판을 활용하는 교사라든지 아니면 독창적 바구니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직원 등등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볼 수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놀랄만한 새로운 업적을 이룬 전설적인 선구자들을 빅C라고 부르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을 리틀 C라고 부르는데 이 빅C라는 사람과 리틀 C라는 사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비교를 하려고 하니까 뭔가 부적절하다. 이 이분법적만으로는 이 창의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 해서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2가지를 더 추가해서 4C 모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프만이 말한 이 4C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빅 C와 리틀 C 그리고 플러스 미니 C와 프로 C를 포함해서 4가지의 창의성 유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4가지의 창의성 유형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수업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창의성의 유형, 4가지 중에서 필요한 창의성의 유형을 뽑아다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의성은 해석적 창의성, 그래서 미니 C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미니 C는 뭘 이야기하냐면 창의성은 극단적으로 산출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개념 짓는 오류를 자주 범한다. 창의적인 잠재력은 인식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창의성 연구자는 전통적인 창의성 개념들을 확장해서 개인적, 우주적, 발달적, 창의적 개념을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소위 미니 C라고 미니 C에 해당된다고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 C의 창의성은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행동, 아니면 상태에 대한 참신하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해석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학습 과정에서 종종 발생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PPT를 만드는데 역사에 관련된 주제로 PPT를 만드는데 미술 수업에서 이야기 들었던 디자인의 원리를 여기에 적용해서 통합시키는 그런 어떤 형태의 생각들을 바로 이 미니 C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니 C적인 창의적인 어떤 관점은 비고치키적인 관점, 사회학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니 C의 통찰을 인식하고 표현하도록 격려하는 목적으로서는 첫 번째, 학생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이 공부를 어떻게 하고 개념을 어떻게 명료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면서 생산적인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 세 번째는 학생에게 이러한 통찰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적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것이 다른 학생의 학습과 이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일상적인 창의성, 이거를 리틀 C라고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이 리틀 C는 어떤 그런 학자에 따르면 창의적인 표현에 대한 기대를 일상적인 과제와 평가에 통합되는 것에 덧붙여서 창의적 연구자는 또한 일반적인 수업과 평가에 따른 학생들의 동기를 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방법으로 첫 번째, 학생의 주의를 흥미와 과제에 대한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측면에 맞추는 거고, 두 번째로는 학생에게 일련의 포괄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주어진 과제에 가장 유망하고 적절한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가나 성적 및 급학의 평가에 대한 압력을 최소화시키고, 네 번째는 학생이 자기를 개선하고 꾸준히 노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추구하도록 격려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학생들이 하는 그런 어떤 실수를 학습에 필요한 자연스러운 일부로 간주하도록 돕고, 마지막으로는 학생이 성적의 의미를 자신이 얼마만큼 잘했고 미래에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를 지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규 교육 과정의 일부로 리틀 C라는 거는 이런 걸 기대하는 교사는 학생에게 창의적 표현에 대한 자신감과 역량을 개발할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단단히 뿌리박고 있는 창의성에 대한 신화와 고정관념들을 타파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의성으로 전문적 창의성, 이거를 프로C라고 부를 건데요. 이 프로C는 아주 조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 프로C는 리틀 C가 빅 C에 아직 이르지 못한 발달적이고 노력이 더 필요한 진전을 의미하는데, 이 프로C의 개념은 창의성에 대한 전문성 습득 접근과 일치를 한대요. 그래서 능동적 습득에는 10여 년 이상의 소요되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C가
빅시까지 가기 위해선 10여 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대부분의 학생은 프로시 창의성을 생산할 만한 위치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교육과정에 프로시 수준의 창의성을 포함시키는 것은 학생이 추구해야 할 장기간의 목표를 제공할 수 있다. 교사는 다양한 영역의 교과목에서 창의적 작업이 필요한 구체적인 기술, 지식, 성향,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춘 과제와 활동을 개발함으로써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학교사가 학생에게 과학적인 탐구에 필요한 일련의 지식들을 조사하게 해준다든지 프로시 전문가를 초대해서 학생의 이해를 더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전설적인 창의성, 빅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사실 크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게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전설적인 창의성 빅시의 어떤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뭐 피카소라든지 뭐 에디슨이라든지 이런 과학자, 뭐 예술가, 정말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업적을 남긴 어떤 그런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창의성을 전설적 창의성, 빅시라고 부른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옆집 언니의 코칭 살롱 오늘의 한마디는 이 창의성의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수업 상황에 들어와서 뭔가의 호기심을 보일 때 교사가 그러한 호기심이 관심이 되게 하고 관심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해석적인 창의성이고, 이러한 지식을 습득해서 나만의 것으로 여러 가지의 지식을 통합해서 생산적인 아이디어를 내도록 돕는 것이 일상적인 창의성이고, 그리고 이러한 지식을 통합하려는 어떤 그런 시도를 통해서 뭔가 학문적으로, 그리고 나만의 어떤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체제나 뭐 체계, 혹은 조금 깊은 어떤 심층적인 어떤 그런 과제 완수, 이런 것들을 하는 거를 프로시라고 부르고, 이런 프로시가 몇 년간에 걸쳐서 노력하고 이해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바로 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되게 초점을 맞췄거든요. 이 프로시에서 이 프로시는 아까 제가 설명을 쭉 읽어드렸는데,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대부분의 학생이 프로시라는 창의성을 생산할 만한 위치에 이르지 못하지만 교육과정에 프로시 수준의 창의성을 포함시킨다면 그 친구들이 그것까지는 이르지 못하지만 거기에 가기 위한 장기적인 목표와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몇 가지의 키워드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영재 관련 이제 강의를 할 때 학부모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질문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사고력 수업은 왜 이렇게 어렵냐고, 이렇게 친구들이 과연 이 내용을 따라오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요. 이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가 잘하는 게 맞는 건가, 우리 애한테 맞는 교육인가, 이런 것도 궁금했지만 이 내용 자체가 이 친구들의 발달 상황에 맞는 교육인지도 의심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거예요. 사고력이라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어떤 정답이 있지도 않아요. 뭔가, 그리고 또 아이들 수준이 다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끌어내야 되는데, 너무 목표치가 너무 쉽다면 1 더하기 1은 뭐야? 라고 물어서 정답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습관적으로 이제 익혀져 온 내용을 그냥 내뱉는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런데 사고력에서 요하는 어떤 목표나 사고력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문제 해결 과정이 수준이 굉장히 높고 어렵고 그것을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을 주어주면 아이들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역량을 끌어내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많이 접하지는 어려운 그런 수업들이 있잖아요. 창의에 관련된 요즘 방과후로도 하고 또 약간 특강처럼 초등학교 현장에서 제가 했던 발명 수업처럼 그렇게 진행되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렇게 뭔가 창의적인 수업을 아이들에게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이 밀어주고 끌어준다면 그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이들은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들로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가 쌓이게 되면 나만의 창의성에 있어서 뭐 미니씨부터 리틀씨, 프로씨 그리고 빅씨까지 이 창의적인 단계를 잘 밟아 나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고력을 요하는 그리고 사고력에 관련된 수업의 중요성은 우리가 사실 빅씨로 가기 위한 어떤 출발선상에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창의성에 관련된 수업을 학교에서 잘 좀 여러 가지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좀 약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창의성 교육이 학교에서 잘 토착화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의지, 수업 시간에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이 뭔가 얘는 공부를 잘해, 공부를 못해 수준이 아니라 뭔가 해봄직만 해 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통해서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창의성 어떤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창의적인 어떤 창의성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시켜서 4가지 창의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또 좋은 지금처럼 좋은 온라인 학습 가이드를 제공하기를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